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나름대로 작품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프리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은 Productive, Reliable and Intelligent Software Methodology의 약자입니다. 체계 개발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인 ISO 12207로 통합되었지만 아직도 국방 분야의 디팩토 표준으로 사용되는 미 국방성의 밀 스탠다드 498을 기반으로 한 저희 LIG 넥스원의 개발 방법론으로서 단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성된 그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무기체계는 다양한 플랫폼과 많은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입니다. 그 특징은 하나의 시스템이 또 다른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내장형 시스템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CPS라고 하는 외부의 물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 그러한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체계들은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과 같은 디펜더빌리티라고 하는 품질이 체계 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체계가 상호 협업하여 진행되므로 상호 운영성이 매우 중요하며 우주와 같은 그런 환경, 또 사이버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시험 평가가 또 따라서 매우 어려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합니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적합한 기능들을 할당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기능은 하드웨어가 담당하고 어떠한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또 어떠한 기능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능을 할당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일반 목적의 컴퓨터의 기능을 할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반 목적의 컴퓨터에 작동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집합과 일반 목적의 그 컴퓨터를 통칭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드웨어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은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상위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어느 환경에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분류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류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의 의존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하드웨어의 의존성이 가장 높은 OS로부터 그 의존성이 점점 멀어지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임 디터미니즘은 시간의 의존성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하드웨어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는 특정 시간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큰 지혜가 발생해서 시스템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물론 빠른 시간의 처리를 이루어하지만 실시간이 물론 빠른 시간의 처리를 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빠르게만 처리한다고 리얼타임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사용 빌드 관점에서의 분류는 존재나 재사용 그런 형태의 관점에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는 다 알고 계신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와 같이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집합이지만 사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갖는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반대로 프레임워크가 제어권을 갖습니다. 또 인터페이스 타입에 의한 분류는 소프트웨어가 연동하는 객체가 하드웨어인가 또는 외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부 환경인가 또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싱 타입에 따라서 그 처리 형태가 주로 계산을 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정보의 변환을 주로 하는 것인지 또 지금과 같이 그 추론이나 학습과 같은 AI 시스템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 프로세싱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와 같은 하드웨어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죠. 특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크게 요새는 이제 데스크탑용과 웹 어플리케이션용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보통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이러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또 별도로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려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컴뱃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그림은 컴뱃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3차원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X축은 여기죠. X축은 주로 이제 전장, 즉 우리가 전투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X축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를 수행하는 어떤 프로세스 관점 또는 기능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G축은 주로 이제 이걸 전투를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지휘 구조에 따라 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전투 체계는 표적 탐지 추적, 표적 식별 분류, 표적 융합, 위협 평가 및 무장 할당, 그 다음에 교전 평가, 이 5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수행을 하고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전에서는 전장이 육해공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 체계는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 또는 지휘관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준을 교전급, 또 전술급, 또 전략급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는 2020년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인 스탠더시 그룹에서 발간하는 케이오스 레포트에 제시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통계 데이터의 하나입니다. 케이오스 레포트는 전 세계에 진행되는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률 및 그 원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19는 프로젝트의 실패율, 50은 성공은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도 아닌 그러한 프로젝트의 비율을 의미하고 31은 성공한 프로젝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성공률이 과거의 통계에 비해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일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성질인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구사항의 관리가 쉽지도 않고 또 사람과 조직 간에 굉장히 협업이 중요하고 또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개발을 위해 해야 할 작업의 단위를 설명합니다. 물론 순서가 존재하지만 적용하는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순서와 정도는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둘째, 프로세스별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각 개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련 템플릿이나 기존 사례 등의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가이드라인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할 때 예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즘은 밀 스탠다드 498을 기준으로 시스템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세스입니다. 현재는 ISO 12207에 통합돼서 표준으로 기능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디팩토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소프트웨어가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의 시스템 분석, 설계를 통해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인 HWCI, CSCI들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 HWCI와 CSCI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모든 컴포넌트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각 컴포넌트들은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최종 시험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그림은 프리즘의 프로세스 모델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V 모델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이 프로세스 모델은 개발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워터폴 모델이라고 하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도 국방 분야에서는 대부분 이 체계 개발 시에 워터폴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타이핑 또는 점진적 개발 또는 진화적 개발, 심지어는 애자일과 같은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은 어떠한 특정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 의존을 갖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서는 요즘 많이 적용되는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 모델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의한 개발 방법을 저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각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소프트웨어 및 무기체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프리즘의 개요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프리즘과 같은 개발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